생각을 한다는 거는 틀이 있어야 된다. 그쵸? 우리는 그냥 뭐 날씨가 좋지조차도 그냥 자의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레ヴィ스트루스는 봅니다. 사고는 대단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세트인 거예요. 전체 세트가 천천히 이제 교육을 통해서 뭐 분위기를 통해서 이 개인에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애들이 이렇게 크면서 뭐 엄마 이거 좋아 뭐 저기 놀러 가자 이런 것조차도 전체 프레임에서 도덕 판단 뭐 인식과정 같이 이렇게 전체로 구조화된 사고틀이 만드는 감성 이게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영상에 올라가겠지만 허남민 선생님께서는 인문세의 역사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그 허남민 선생님 관점은 중세의 인간과 근대 인간은 완전히 다른 인간이다. 왜냐하면 사고 틀이 다르고 그 사고 틀에서부터 길어간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마주 앉으면 외계인 만나는 거랑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여기 그러니까 불연속한다는 거예요. 사고 체계에 따라서. 그래서 사고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체계가 중요한데 이 조건에 따라서 다른 사고 체계를 쓰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사고 체계 중에서 결정적으로 옳은 것, 뭐 객관적인 것은 없다라고 레ヴィ스트루스는 봅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객관적이다라고 해서 진리성을 추구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김동강 선생님의 과학특강에서도 김동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과학조차도 특정한 사고 틀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 틀에서 생산하는 것이지 진리가 선재하고 다른 표현 체계가 그걸 베껴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인문세에서 배우고 있는 스승님들 모두가 가지시는 과학, 역사, 철학들 동의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레ヴィ스트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고의 체계는 대단히 이 세트이고 그 체계는 어떤 편향을 가져요. 목표에 맞춰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술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를 이렇게 조정을 집단 무의식이 이렇게 해나갔기 때문에 이건 되게 편의적인 사고 체계다. 결코 여기서 중립이나 객관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고 체계는 재현적이지 않다. 이게 이제 야생의 사고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토테미즘도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뭘 하려고 이런 사고 틀을 만들었을까인데 핵심 개념은 자연과 문화를 연결한다. 이게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토테미즘이 사고의 틀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계속해서 익혀보고 그러니까 야생의 사고인데 다른 말로 하면 토테미즘이고 야생은 길들여지지 않은 세계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지난주를 조금 복기를 하면은 이 사고 체계인데 문제가 계속 창발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맞게 사고 체계가 약간씩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조정이 들어가는 방식이 불이 골라주죠. 그러니까 일거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새로 세팅한다는 게 아니고 부분 조금 조정을 해나가면서 늘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방식이 불이 골라준데 그게 되게 우발적 필요와 우연적 조건에 따라서 기호를 배열하는 기술이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지금 일단은 과제를 하신 여러 가지를 그냥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생각거리랄까? 후기를 쓸 때는 내가 경험하고 들었던 모든 걸 복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중점을 둬서 레ヴィ스트루스는 중점 두다가 강세를 두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내가 좀 중점을 두고 이해해야 될 거를 이렇게 딱 놓고
그 기준에서 들었던 걸 다시 복귀해내는 거죠. 이게 좋은 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생각할 만한 거리가 오시나요? 윤아 쌤이 지난주에 주술하고 과학이,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게 이게 현실에 개입해 들어가는 사고 체계다. 과학은 현실을 전산하는 사고 체계다. 여기까지 했는데 레비스트루스는 그 어떤 사고 체계도 주술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고 체계를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편향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돼 이런 겁니다. 모든 사고 체계는 주술적이다. 객관을 주장하는 과학조차도 주술적이다. 왜냐하면 수적으로 환산 가능하고 이렇게 공식화된 사고를 이렇게 사고하기를 좋아하는 사고 체계를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사고 체계를 쓰는 인간에게는 어떤, 자, 이게 조작인데 그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죠. 인간은 그러니까 출발의 빵이에요, 빵 값이. 인간이 뭐 자기 안에 뭔가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은 그러니까 무정형의 막 이렇게 이거에 사고체가 와서 이렇게 누르고 조금씩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어떤 형의 인간이 되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요런 거니까 인간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사고의 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떠오르신 뭐 궁금하신 점? 네, 진진쌤. 저요? 이런 저요? 표정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거는 토테미즘인데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세상을 내가 직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못 가고 저거는 빨간 것이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거는 뭐 두꺼운 것이다. 이러한 기호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통과해서 세상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죠. 신체적으로 그거는 물질적 조건에서의 감각 체계의 걸음망을 움벨트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레비스트로스는 정신적 걸음망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정신적 걸음망을 써요. 근데 그게 토테미즘적 걸음망이 있고 이 걸음망은 매우 생각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건 길들여지지 않는 사고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인문学에서 읽었던 책에 따르면은 인간의 인지 유동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창발하는 정보를 계속 연결해낼 수가 있어요. 그 연결해내는 가장 극한의 두 형식이 하나가 의인하고 이거는 진짜 필기를 잘하고 싶네요. 자이런 하고 하나는 인간의 자연과정. 이 정신을 가진 존재는 자연 일반과는 조금 다른데 표면적으로 우리는 곰이나 개구리는 아니니까 좀 다른데 그러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계속 생각하게 돼 있어. 종간의 조건 간의 한계를 넘는 사고를 하는 게 인간의 특징인데 그 사고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자연을 인간의 방식으로 읽는 거고 저 개구리가 화장실에 가고 싶구나. 저 개구리가 엄마한테 야단 맞았구나. 이런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자연을 읽는 거. 나를 자로 쓰는 거고 인간의 자연화는 자연을 자로 나를 해석하는 거죠. 프란스 드발의 원숭이와 초월요리사는 이거를 하는 것에 어려움, 그 다음에 유의미함, 의인화를 하는 거는 벌어지는 사건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길가에 이렇게 철모르고 핀 장미가 있어요. 10월에 막 장미가 폈어요. 이러면 얘가 분위기도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자연을 의인화한 거죠. 그럼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면 야단을 맞아. 야 빨리 꺼져 꺼져.
이러한 행동 양식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이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판단을 해서 어떤 행동이나 삶을 평가해야 되니까 의인화를 쓴다고. 오늘 하는 건 뭐냐면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의 사고는 인간에게 보다 더 중요한 사고는 자연의 의인화가 아니라 자연의 의인화조차도 인간의 자연화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인간의 자연화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드발의 사상을 초밥 요리사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원숭이와 초밥 요리사와 야생의 사고는 그 스티븐 마이든 선생님의 그 마음의 역사 맞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인지유동성의 적극적 두 사례. 자연의 의나 인간의 자연화죠. 인간의 자연화는 인간적 삶을 자연을 도구로 써서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렇게 하면 나랑 다른 것들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읽으셨던 모든 것을 제가 뒤에 우리가 읽게 될 것도 종합을 해내는 거고 여기까지가 토테미즘 기본적 설명은 오늘로 끝나고 다음 주는 응용편입니다. 응용편이어서 인간의 자연화가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요. 뭐 토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핵심은 토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토템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양식, 태도 이런 거죠. 토템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동물, 그 다음에 뭐 식물, 그 다음에 뭐 광물, 사물, 연필, 뭐 트랙터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특정한 대상을 토템 다 되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빵이 맛있어. 맛있죠? 이 빵 하나가 맛있죠? 이거는 개체죠. 그런데 우리를 빵 부족이라고 하면은 이 성질 자체를 일반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토템은 자연의 개체를 종 차원에서 일반화하는 겁니다. 일반화한 다음에 인간 집단에게 그 성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고래 부족이다라고 할 때 자연에는 많은 종류의 범고래가 있습니다. 개체 하나하나가 고유한 이름을 가져도 좋을 만한 성격과 이렇게 뭔가 특별함이 있겠죠. 뭐 모습이라든지 성질에 있어서 범고래 하나하나가 그걸 범고래 부족이라는 단위로 그 개체의 고유하는 건 이미지 그걸 뜯어가지고 범고래라고 하는 기호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부족의 캐릭터로 입히는 겁니다. 입힌다는 거는 제 언어입니다. 입힌다라고 할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저는 좋더라고요. 입힙니다. 이게 토테미즘입니다. 연습을 그러면 들어가서 토테미즘이 실제로 왜 만들어내야 되냐면은 토테미즘의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물종 있지 않습니까? 동물. 주로 동물을 쓰지만 동물을 꼭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그런데 동물종 1, 동물종 2,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동물종 3, 인간 집단 1, 인간 집단 2, 인간 집단 3 이렇게 등식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곰, 고래, 다람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곰은 그 기호죠, 기호. 현실의 곰이 아니고 약간 일반화시킨 거죠. 이게 왜 개념이 아니냐면 이게 이 전체를 봐야 돼요. 이 전체가 지역적 조건에 걸려 있어요. 이거를 레비스토스가 지역적 조건인데 역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개념은 안 돼.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 곰은 이 다람쥐 이거 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나쌤 곰이라는 기호가 채택이 되려면은 옆에 고래, 옆에 다람쥐 뭐 더 있겠죠. 이 모든 것 속에서 채택이 돼요. 모든 것의 배치.
그리고 이게 채택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의 배치가 조금 다른 구조의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동시 사건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게 왜 문화와 자연을 연결시키냐면은 여기가 과제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동물은 인간이랑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곰이 아니잖아요. 자, 곰부족을 예를 들면 우리가 곰부족인데 우리는 곰이 아니야. 겨울에 안 자고 털이 없어. 그런데 곰부족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문화적으로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효과인 거예요. 자연의 원리로 완전히 다른데 문화적으로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 집단 사이에서는 인간은 종적으로 우리 집단이나 공주에 있는 어떤 집단이나 부여에 있는 어떤 집단 인간이잖아요. 같잖아요. 자연적으로 인간인 한에서 같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곰, 고래, 다람쥐를 보려면 자연적으로는 같은데 상징적으로 인간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효과입니다. 이 효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음식물 금기는 여기 부여되는 거예요. 여기. 자연적으로 곰고기 이것도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굳이 모델로 말하자면은 금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근치상황 가지고도 금기를 부여를 하는데 곰부족은 곰을 안 먹는다 요 정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으면 동의를 시키는 건데 그럼 진짜 곰이 되는 거예요. 곰의 성질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은 것이 나다 이렇게 이제 그냥 말도 하는 것처럼 내가 먹으면 진짜 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자 자연적으로는 다른데 문화적으로 같게 만들고 음식물 금기를 넣어서 절대 다르다는 걸 또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같고 같지만 달라야 되고를 이 토테미즘은 주시한다가 레비스트 주장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음식물 금기가 이렇게 됐고 그 음식물 금기는 그런데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금기는 뭐냐면은 결혼은 여기서 걸려요. 곰은 곰끼리 결혼을 안 해 이렇게 되어 있고 결혼을 주로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식도 외혼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외혼을 하는 거는 인간은 같기 때문에 누구랑 결혼해도 상관없는데 인간은 형제랑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레비스트로스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안 되고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프란스 드바에 따르면 그래도 엄마는 피한다. 이 범위가 되게 작잖아요. 목의 전체가 금기에 걸린 게 아니고 엄마는 좀 그래도 피하. 요 정도니까. 자연적으로는 여자 형제랑 남자 형제의 결합은 뭐 그게 그렇게 뭐 요런 거예요. 아주 뭐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레비스토스는 여기를 주목을 하는데 정말로 아무나 하고 결혼을 해도 되는데 굳이 다른 애랑 결혼하게끔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테미즘은 관계의 기술입니다. 관계의 기술인데 다양한 자연종과 관계를 맺고 똑같은 인간종을 다르게 보는 관계의 기술이죠. 여기까지가 토테미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제 여기까지 다 했고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사고 기술의 의미, 효과, 그 다음에 세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92쪽에 가면은 자연화된 인간이잖아요. 뭐 하여튼 레비스토스 이거는 마음에 안 든 모양인데요. 토테미즘은 특히 이 193쪽 막 새 얼굴을 한 두 남녀가
막 이렇게 사랑을 되게 동화틱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새를 그냥 인간화 시킨 거죠. 토테미즘은 인간에게 자연의 속성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다람쥐라고 스스로를 느끼게끔. 그래서 책에 따르면은 이렇게 토테미즘이 걸리면 감성이 다 결정이 돼요. 재밌게 읽으셨죠? 우리는 봉고레 부족이면 기본적으로 봉고레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뭐, 되게 모계인데 성질이 어떤데 주로 이런 방식을 하고 이런 병에 되게 취약해. 그 다음에 어떤 부족은 황새 부족이다 그러면 황새가 그러하듯이 말 달변하고 이렇게 그게 그리고 정서도 거기서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모순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자연적으로는 모순이 아닌데 우리는 봉고레 부족인데 우리 중에 누가 그게 봉고레 부족이라고 치니까 안 맞는 게 만들어져서 모순은 그 토테미즘 이후에 오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기를 갑자기 생기는 게 우발적 필요. 네네네. 우발적 필요는 그러니까 내가 다람쥐 부족으로서 느끼는 우발성하고 곰 부족으로서 느끼는 우발성이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곰 부족이 됐건 다람 부족이 됐건 나를 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게 다 문제로 다가오죠. 여기서 이거를 모순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근데 우발성이라고 자체는 이게 과제에 제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발성 자체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고 우발성이라는 게 없어요. 자연은 필연밖에 없어요. 나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사고로 이해가 안 될 때 그런 걸 우발적이라고 하죠.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나는 모르죠. 내 인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력으로서 한계가 쳐졌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 전체는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문부족이 했다는 거는 어떤 필연이 허락한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이 토테미즘은. 자, 그러면 우발성? 그럼 우발이라는 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서만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데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에이 몰라 이런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문제와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이해 안 되는 거를 받아들이는 되게 능동적인 사고법이기 때문에 구조적인데 자의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필연적이고 이렇게 돼서 이거는 벌어지는 일을 계속 이렇게 수리하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좀 바꾸고 춤을 좀 추고 그 예에 이런 게 있는데요. 목화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거. 목화신신이죠. 목화신이라는 신이잖아요. 공식 목소리 목화신신인데 목화신이 아니고 목화신 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신발은 땅을 밟고 있으니까 땅과 대립하는데 그 부족 자체가 육지 부족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육지 부족이 육지랑 어떻게 대립해 하면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발성이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육지 부족인데 만약에 이 신을 신은 자가 황새 부족이다 이러면 별 문제가 안 돼. 이런 문제에서 그 우발성이라는 거에 표면적으로는 토테미즘은 인식의 한계를 부여하고 있어요. 인식의 한계와 감성의 한계, 그 다음에 태도의 한계를 부여하는 이런 것도 되게 생각거리고 우리 그냥 농담으로 연습해보세요. 너는 번고래 부족인데 이래 되겠니? 내가 그걸 원해. 별 문제고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기후변화 이런 시절에 봉고래 부족으로는 우리를 보존하기 어렵다 그러면 약간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범고래인데 한때 봉고래였는데 요새는 그게 조개 부족이랄까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꿔가니까 우발적 필요는 범위가 되게 많고 그 우발성은 이 제한된 거로부터 그 우발로 다가오는 거죠. 우발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연인데 네. 그 우발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를 해야 되거나 아무튼 뭔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그럼 이제
그래, 이게 우발적이네. 그러면 그 브리콜라주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느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한다. 좀 전에 사모님 브리콜라주는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 좀 전에 곰부족인데 문부족을 만났어요. 그 곰부족의 이야기를 바꿀 때 곰부족이 썼던 기호가 있을 거잖아요. 곰이니까 좋아하는 것들, 곰이니까 피해야 될 것들로 그 부족의 신화를 만들어요. 근데 문과 함께여야 되잖아요. 이 함께라는 게 친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거리 조정을 해야 돼요. 이땐 만나지만 저땐 안 만나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이야기에서 문과 친해져야 될지 멀어져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걸 브리콜라주라고 해요.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신화 조작술 이거를 조작한다. 수영쌤 조작한다는 느낌 오실까요? 기현쌤도 오세요. 조작을 한다는 게 기호를 실제적으로 안 가져가네. 곰은 이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곰인데 문을 만났네. 어떤 이야기를 해서 문이랑 사이 좋게. 이게 뭐 친해 네가 좋아 죽고 이게 아니고 사이를 좋게. 지낼 건가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게 법칙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아니 문이 겨울에 있다고 하자라든가 이게 브리콜라주. 내가 쓸 수 있는 기호가 한정돼 있고 지금 아는 그림은 요거밖에 없고 그런데 출현하는 우발성을 이렇게 응전해 나가는 힘인 거죠. 자, 이게 인문学가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가면 우리가 브리콜라주를 하는 거예요. 딱 갔어.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허벌판이야? 소리 다 날라가게.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자. 그늘에는 너 울리네. 그러면 저기 가자. 이런 거를 해보고 결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들은 구체가 늘 생각해. 돌이 저 사이즈고 저 색깔 돌을 밑에 들어가 손을 좀 올리다 피해. 그러니까 새로운 데 들어가서 야, 너 노래 잘하지? 너는 빠르구나. 이게 그때그때 조합이 되는 게 브리콜라주적 사고방식이고 우리가 했던 북토크, 우리가 했던 답사 이번에 한반도를 갈 때 일본 안 가는 게 좋겠어.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우발적 필요가 딱 생겼을 때 우연적 조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능력을 막 써가지고 너는 그거에 누가 지휘자가 없는데 그럼 이건 내가 할게 저건 내가 이렇게 해냈잖아요. 이런 수준에서 답사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브리콜라주라고 합니다면 금기는 일단 부정입니다. 아니야죠. 안 되죠. 인간이 쓰는 가장 첫 번째 기호는 부정의 기호입니다. 하지 마. 이게 재밌는데 근데 교토아파의 부정의 철학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 그 부정도 이거에 부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제 교토아파 부정이 진짜 그 이해가 안 돼서 부정 그냥 아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자기를 정의할 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빵을 좋아해. 나는 땅콩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정의하는 정체성 담론이 아니고 나는 기현쌤은 아니야. 나는 여름은 싫어. 이렇게 정체성을 가져가는 사고법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저건 내가 아니야에서 아닌 것들을 멀리하기 그걸 금기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 금기다. 나는 유나쌤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져가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레비스트로스가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것도 어떤 부정의 철학이 있어요. 그 이번 주 영상을 꼭 생방송으로 들으면 더 좋고 그나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영상을 들으면은 그냥 모르는 어줍지 않은 제 느낌으로는 어떤 건 매우 비슷하고 어떤 건 매우 다른 철학인데요. 일단 부정의 방식으로 자기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아니면 돼. 아니면 조건 다 충족하는 거예요. 저는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젠더할 때 그 수박이 그 젠더가 여자와 남자를 할 때 여자는 여집합으로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자는 여자가 이렇다가 아니라 남자가 아닌 게 여자, 남자는 여자가 아닌 거 이런 이것도 같이 그 이방일치가 말하는 젠더 개념은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말하자면 언어론인데 아니다라는 기호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쟤가 아니다면은 먹어도 돼. 도구를 써도 돼. 함부로 해도 돼. 그런데 그러니까 레비스토스가 뒤에 먹는 자와 같이 먹는 자를 구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기를 폭넓은 관점에서 진생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니다가 중요해. 아니면 되는 거야 나는. 곰골의 부족이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곰과 까마귀와 문과 코끼리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이런 사고의 의미와 중요성이랄까? 지금 우리 시대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를 알아야 돼 이러잖아요. 아니 알 리가 없고 그런 건 중요하도 안 해. 다르면 된다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레비소스가 차이예요. 차이. 다양함으로 계속 나가. 난 다르면 되는 거예요. 달라. 조금이라도 달라야 이 우주를 좀 더 잘게 쪼개가지고 그 정미로움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아니다. 부정이 좋은데 이런데 이반일리치도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는 그 부정인데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는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다. 여러분 아니다. 아니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니까 또 기본적으로 두 개를 쪼개잖아요. 두 개. 그래서 이분법인 거예요. 쪼개진 덩어리에서 다시 또 아니다. 쪼개내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방위적으로 아니다. 색깔적으로 아니다. 무게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을 잡으면 표에 있죠. 왼쪽에는 시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공간이 있는 그 표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맞추면 전체 테이블이 나온다는데 이반일치도 비슷하게 보면 이반일치는 인류학자인데 이반일치 선생님도 가장 좋아하는 기호는 남자 여자다. 이게 그냥 아니다가 바로 알 수 있다. 아니잖아 그냥. 얘랑은 아니야 아니. 그래서 삶과 활동을 아니로 나눈 거랑 이건 이제 제 영어고 지금 진희쌤 말씀 받아서 하는 건데요. 남자의 일이 있으면 아닌 것만 여자라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동시에 뭔가를 여자의 일이라고 하면 저쪽도 그 잉여로서만 그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거는 실제적 개념이 아니라 구성적 개념이어서 언덕 넘어갈 때마다 다른 젠더가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이걸 남자 일을 하면 나머지는 여자 일이고 마을 넘어가면 저건 남자 일이니까 또 나머지는 여자 일이고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 없어서 우리 시대의 젠더론하고는 다르고 우리 시대의 젠더는 되게 실제적 개념, 생물학적 성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진희쌤? 카스트하고 토템이 다른 점은 없나요? 카스트하고 토템은 자 이제 문제를 넘어가네요. 자, 이게 동물종 이렇게 할까요? 자, 곰, 그 다음에 코끼리. 그래서 인접한 부족에서 바로 코끼리 이렇게 안 오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 충무로라는 숲이 있다고 합시다. 그 숲에 있는 애들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다양성을 구성해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토테미즘은 자연적으로 다른 것을 상징적으로 같다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같은 인간을 상징적으로 다르게 만든 기술이에요. 이거 구문 세트를 외워야 돼요. 됐나요? 네. 곰을 인간의 이게는 그 개인 토템도 쓴다도 됩니다. 근데 보통 부족 단위입니다. 부족 단위. 자연적으로 다른 종을 상징적으로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곰이랑 나랑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같은 인간을 상징적으로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깊이 외워야 돼. 깊이 외워? 많이 외워야 돼요. 자연적으로 다른 종들을 상징적으로 연결시키고 자연적으로 같죠. 인간은 역부족 인간이나 저부족 인간이 한해서는 종적으로 같잖아요.
같은데 자연을 입혀가지고 차이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내면 인간이 누구랑 결혼하는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다른 것과만 결혼한다는 상징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고의 효과는 다른 것과는 관계를 맺어야 돼. 다른 것과는 관계를 맺어야 돼. 이런 거고, 음식 금기는 주로 내가 아닌, 그러니까 나는 안 먹는다. 나는 나를 안 먹는다. 자식 행위를 안 하는 게 음식 금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카스트하고 토템이 이제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거지. 카스트가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여기 곰, 뭐 코끼리, 까마귀, 범고래. 그런데 이 부족이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부족이. 이걸 이렇게 평면적 테이블로 말고 약간 3차원으로 돌리면 더 이해하기 어렵고 더 재밌지. 그런데 얘는 곰부족은 곰부족 안에서 결혼을 안 해. 그냥 음식 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됐나요? 결혼을 한다는 건 먹는 거예요. 서로를 먹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이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 인류가. 그런데 원래 이 안에서는 자기 걸 안 먹어. 곰을 안 먹어. 이 안에 곰이니까 곰은 안 먹어. 이거를 부족 인간사 안에서 적용을 하면은 내혼제 금지고 이걸 근친상간 금지라고 쓰는데 프란스 드말은 이게 네비스트루스는 이건 거 이게 목표가 있는 사고법이기 때문에 근친상간 금지를 하는 거는 종례혼을 한다. 우리는 우리를 안 먹는다. 동일성을 강화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해석을 더 하는 거고요. 어쨌든 타자를 만나야 하는 사고법이다. 이 때문에 이 전체가 사고체계다인데 프란스 드발은 근친 안 하는 애들 자연에 만든 이게 문제가 다른 거예요. 프란스 드발이 직접적으로 레비스토스를 비판하는 거는 곤란한 지점이 있어요. 이건 사고만 얘기하는 사고만. 프란스 드발은 그냥 자연에도 근친상간 금지 안 해. 이건 일단 다른 건데. 그런데 자 근친상간 금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동일성을 강화하지 않는다.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다. 근데 족 외원을 하려면 최소한 3개의 그룹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3항은 있어야 외원을 가능하지. 2항을 하면 한 부족이 되잖아요. 이것도 수의 법칙이 레비스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곰부족은 곰부족이랑 결혼 못 해야 되니까 당연히 코끼리랑 하든지 까랑 하든지 범이랑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결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숲에서 얘들이 자 이거는 관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숲에서 얘들이 다 따로 놀지 않는다. 고립되어 있지 않는다. 서로 다른데 뭔가는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숲 전체로 보면은 곰이 할 일, 코끼리가 할 일, 까마귀가 할 일, 곰 할 일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서로 몸을 섞어서 다른 역할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카스트는 왜 들어오냐면 인도 카스트는 소위 말해서 문명의 극단에 있는 제도다. 인도는 고대 왕국이 일찍 쌓았고 카스트는 계급 제도잖아요. 계급 제도가 뭐냐면은 사회를 자 이게 자 수평적으로 보면 숲에 곰이 없어도 안 되고 코끼리 까마귀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나쌤 기호를 채택할 때 우리 숲에 필요한 모든 걸 떠올릴 수 있다. 하늘에서 몽이 떨어지면 그것도 포함해 생각한다. 이건 되게 공시적 모델입니다. 공시적 모델. 공시적은 시간이 정지하는 거예요. 시간이 정지해서 그 지점에 공간적인 조건 전체를 보는 거를 공시고 통신은 공간을 정지시켜서 시간을 내리는 거죠. 이 두 개인데 공시 모델인 거예요. 시간이 안 흐르는 공간적으로 많은 것이 관계한다는 것을 토테미즘의 외원제를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카스트는 뭐냐면은 한 사회를 계급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 계급적으로 이렇게 그 계급적으로 나누고 요 부족은 요 부족끼리 그러니까 브라마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와 이렇게 바이샤는 바이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족 내원이잖아요. 그런데 족 내원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안에서 충분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도 한 인구가 너무 많고 인도 같은 경우. 그런데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거예요.
카스트도 직능에 따라서 나눴잖아요. 직능을 넘나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직능을 차이화시켜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곰이 코끼리가 되면 안 돼요. 곰으로서 이도 저도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숲에서도 곰의 코끼리의 까마귀의 기능이 다 다르고 한 숲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카스트도 한 사회에서 기능이 다른데 똑같이 필요한데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회 전체로 보면 각자가 내원을 하는데 차이를 확보시키고 있잖아요. 여기도 목표는 차이를 확보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통합은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족내원이고 차이가 선명하다는 점에서 족외원이고 차이가 선명한 것과 본질은 전체가 기능적으로 차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면 지지세? 그러니까 족의 종류는 다르지만 기능적 그러니까 차이를 확보한다는 게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차이를 확보해서 통합을 이루어낸다. 근데 그 차이를 확보하는 방법이 이쪽에서는 족내원이 되는 거고, 이쪽은 차이 족내원을 시킨 거고, 여기 족외원인데. 그러니까 족내원의 목표와 족외원의 그러니까 전체는 차이를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의 통합을 일단 인구라고 얘기해요. 레기스트로스는. 여기서 결혼의 문을 열어드리면 차이를 기능적으로 확보시키기 되게 어렵다. 레기스트로스는 이래서 막 여기서 뭐 계급 간의 갈등을 해서 결혼 막 문제 이런 거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인도라는 어떤 이 카스트 문화가 차이 확보하는 기술을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역시 핵심은 뭐냐면 결혼을 가지고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를 차이 속에서 관계를 맺는 중요한 조작 매체로 쓴다. 조작 기술로 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3장 변환 체계에 그냥 제목만 보면은 왜 그 조작 매체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조작 매체 변환 체계 여러 가지 뭐 그 어떻게 파악이 되시죠? 파악이라는 단어 재밌죠? 잡는다는 거잖아요. 잡히시죠? 조작한다, 변환한다. 그런데 3장에 178쪽에 두 번째 문단에 맞죠? 저랑 책이 같죠? 네. 동물들 간의 차이를 사람은 자연에서 구해서 문화의 영역으로 옮겨놓는다. 대립과 대조로서 그것을 기술하여 그것을 개념화하거나 구체적이며 연구 보존되는 몸의 일부인 깃털이나 부리, 이빨, 취함으로써 문화 영역으로 옮겨놓는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 집단이 표정으로 선택해서 인간 자신의 동질성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한다. 아까 그 부분인데 이게 토테미즘의 효과, 차이화, 오늘 앞 시간 토론한 전부인데요. 토템 집단의 사람들은 그 토템 동물을 먹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서로 유사하다는 말은 사람이 동물의 고기와 동일시 되기를 부정하는 데서 유래한다.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하는 것이다. 같은 것은 달라져야 한다. 자, 그러나 이것은 역의 경우도 인간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한에서의 이야기다. 이것도 됐죠. 따라서 어느 동물의 고기도 어느 인간 집단에 의해서든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같아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후자의 접근인 음식물 금기가 첫 번의 접근 토템 분류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나 필연적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이 필연은 그러니까 실제적인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책을 읽는 내 언어 있잖아요. 그 언어랑 책이 쓰는 언어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의할 수 있을 정도로 쭉 가야 되고요. 그리고 논리차, 그러므로 음식물 금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음식물 금기를 통해 인간이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성을 인간에게 돌리기를 거부하고 싫은 여러 동물을 구별하는
진짜. 상징적 특징을 취하여 인간 사이에 차등을 두는 데 쓰고자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 시간의 내용은 178쪽에 두 문단을 한 것입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